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작전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법 집행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뒤에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 자체를 둘러싼 어떤 거대한 힘의 충돌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면, 즉 지정학적인 측면하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왜 한 나라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을까요? 그리고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모든 분석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막 헬리콥터가 뜨고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청구서, 다시 말해서 돈과 에너지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 대통령이 체포되다. 모든 일의 시작이죠. 우선 팩트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작전으로 체포됐고 지금 뉴욕 법정에 서 있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달러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 시간인데요. 대체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배경이거든요. 여기 IMF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보이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비상금으로 쌓아두는 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랄까 아주 조금씩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56.92%.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IMF 공식 데이터인데 달러 비중이 50%대 후반까지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1등은 맞아요. 맞는데 그 예전의 압도적인 위상과는 좀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달러 안 써.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달러에 너무 의존하는 게 좀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는 거죠. 말하자면 각자 보험을 하나씩 들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좀 바로 잡고 가야겠어요. 페트로달러라고 하면 무슨 석유 팔 때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한 약속이나 조약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에너지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돈 문제, 즉 금융,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해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본값이 달러를 쓰도록 짜여진 거대한 인프라, 시스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석유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제 사건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대통령 체포 직후에요. 상황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밖에서는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 막 국제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물밑에서는 모든 관심이 딱 한 곳으로 쏠려요. 바로 베네수엘라의 저 막대한 석유를 이제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하는 문제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규모입니다. 와, 5천만 배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미국으로 바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작전의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 조치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라고 좀 특수한 원유가 있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딱 갖추고 있는 미국의 특정 정유사들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딜 향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마침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작전이 담고 있는 지정학적인 메시지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중국, 미주 대륙에서 손떼. 이건 그냥 중국을 향한 아주 노골적이고 명확한 신호인 거죠. 이 사건의 핵심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정학적 점들을 연결하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배경 상황과 증거들을 하나로 쫙 꿰어 맞춰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공식적인 이야기죠. 2020년부터 기소된 범죄 혐의자를 잡기 위한 법 집행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달러 시스템 밖으로 나가려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강제로 다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시도라는 시스템적인 해석이죠. 이 시스템적인 해석은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석유가 거래되는 그 금융, 해운, 보험 같은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꽉 쥐는 거고요. 둘째,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원유가 다른 데로 못 가게 물리적으로 달러 경제권 안으로 흐름을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시스템에서 나가려는 다른 나라들한테 너희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과연 이런 방어가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게 과연 의도한 대로만 될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 위험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음모론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고 이런 작전을 짰다는 비밀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입증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강압적인 방식이 전 세계에 달러 시스템에 붙어 있는 건 저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구나 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히려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는 힘의 과시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발버둥일까요? 이 문장이 아마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페트로달러 같은 거대한 시스템은요,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 대신, 이거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점점 커질 때, 바로 그때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거칠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어쩌면 바로 그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